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책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책이 아니고 자료, 이 자료. 음,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디스펜싱 더 리액션 믹스. 지금 이 부분은 샌드위치 패널하고 보드 라인이에요. 샌드위치 패널하고 보드. Continuous Production of Insulated Rigid Polyurethane Foam Board and Sandwich Pane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제 키워드들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 반응물의 이제 분배 이렇게 이제 토출이죠. 토출해서 쏘아 놓는 거는 이제 바닥면에 쏘고 바닥면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 분포가 되게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에, 이렇게 이제 리니어 디스펜싱 오실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선형 디스펜인데 이게 오실레이팅은 이제 이렇게 진자 운동을 말해요. 진자 운동, 왕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이제 라인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얘는 이제 폭이 1m니까 보통은 1m 안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요것도 이제 있죠. 요거는 약간 이제 샤워기인데, 이걸 이제 그 레이크라고 하기도 하죠. 레이크, 이렇게 뿌려주고. 근데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고 이쪽으로 진행하니까 이제 그 바닥면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약간 이 끝부분은 중첩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고 또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을 거의 쓰지 않죠.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을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이고, 이제 요게 요 믹스헤드 여기잖아요. 믹스헤드. 그래서 이게 조그만해야 돼요. 믹스헤드가 조그만해야 되고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그 뭐라 하죠? 리서큘레이티드 이렇게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 라인은 제가 본 어떤 라인도,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라인도 믹싱이 좋지 않아요. 믹싱이 어느 상태를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믹싱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험실에서 3000rpm 이상짜리로 핸드 믹싱 있잖아요. 제 뒤에 보이는 그림. 저 믹싱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진 액의 믹싱 상태가 좋지가 않다. 어떤 것도 연속 라인은 제가 본 경질 연속이요. 연질은 아니고요. 경질 연속 라인은 믹싱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처방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믹싱이 라인에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정의를 하고 그런 가정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보통 원료회사에서 처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늘 믹상 이렇게 자기가 믹싱해서 실험해가지고 처방이 나오는데, 믹싱 조건이 좋은 상태를 놓고 그냥 실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이라든지 접착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방이 이 좋은 처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라인 조건하고 우리 실험실 조건은 다르다. 그래서 라인에 걸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처방을 개발하고 라인 테스트 몇 번 거쳤다 해서 이 연속 라인 보드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이 검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장 라인에 가서 그 믹싱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계속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좋을 리는 없어요. 실험실보다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믹싱이 왜 안 좋다고 얘기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믹싱이 좋으면 원칙적으로 파인 세일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균일해져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지테이팅 믹싱하고 그 충돌 믹싱의 이제 차이인데, 어, 이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충돌 믹싱 가지고 아지테이팅 믹싱 요 그 믹싱 메커니즘 자체 시오리 이론적으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계인 거예요. 한계. 충돌해서 믹싱이 잘 된다. 이건 한계예요. 그러려면 믹스헤드가 엄청 커져야 돼.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속 라인은 믹스헤드가 지금 제가 믹스헤드 크기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믹스헤드가 크게 될 수가 없다. 조그만해진다. 자, 이 폴리우레탄 이 발포에서 믹싱 장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가장 작은 게 스프레이 건이죠. 스프레이 건. 자, 그 다음에 작은 게 이거예요. 예, 보드 샌드위치 패널 라인의 믹싱 헤드고. 그 다음에는요. 다 커요. 네, 생각보다 다 큽니다. 큼지막해요.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크기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떤 에너지, 그 믹싱에 들어갈 때 에너지는 이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발포기 그레이드가 토출량으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토출량 대비해서 나눠진다. 토출량이 많고 적고. 근데 요거는 토출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죠. 믹스헤드가. 토출량에 비해서. 사이즈 모양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산 라인의 조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믹스 헤드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기 보면 여기 에어를 넣는다고 돼 있죠. 오바까지 업토 오바까지 에어를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밀어내니까. 근데 여기도 에어를 넣어요. 근데 에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믹싱 정도 차이가 꽤 있어요. 이제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에어를 이게 이제 불균일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에어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근데 에어가 들어갈 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에어가 가능하면 이 그 원료 토출 믹스드 로 머테리얼하고 섞이게 만들어 줘야 되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요 장치의 기술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얘기했죠. 무브 백앤 폴스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라인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라인 진행 방향 디렉션에 라이트 앵글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벨트가 트래블 하는 방향이 90도 정도 준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서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제가 이제 이 일부 유튜브 영상 사진을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형태예요. 위 상판, 하판 있고 하판에다가 액을 뿌려 놓죠. 뿌려 놓고 여기 이제 요 길이가 이제 30cm 좀 이거는 좀 긴 것 같은데 한 35cm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레일이에요, 레일. 여기를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라인이 이렇게 진행되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는데 이 보면 여기서 이만큼 뿌려주고 이만큼 겹치잖아요. 요 정도 겹치죠. 그래서 여기에 써놨는데 유니폼 인젝션 이게 되게 균일하게 인젝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이런 방식이 아까 요 방식이에요. 요거를 모사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사진이 있긴는데 아주 옛날에 사진이 보기 해상도도 안 좋고 보기 안 좋아서 그냥 안 했어요. 이거를 이제 오리주둥이라고 딱 오리주둥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오리주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방식 이제 이게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 어,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나오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요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요렇게 줄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제 쭉 이쪽으로 전진하고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요거 쪽 끝단이 이제 막히게 되면 이 빨리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라인을 끊고 잽싸게 교체하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리턴이라고 하는 리서큘레이티드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약간 느낌이
이 전에 이제 전단에 이제 믹스 헤드가 있는데 이거 여기도 안 나왔는데 믹싱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분배되는 형태거든요. 분배되는 형태인데 믹싱이 돼가지고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 타임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나와서 바로 크림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 내용이랑 지금 상황 많이 달라요. 이 교재가 옛날 자료예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면 위쪽 부분에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요쪽 끝단이 여기서 일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가 빨리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토출될 때, 여기가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제일 느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어, 반응이 좀 진행한 놈이 나오고 이쪽은, 빨리빨리 밀어주니까, 어, 제대로 된 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힘도 여기가 적게 걸리죠. 여기서 미는데 근데 그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요 여기서부터 여기 대룡부터 여기 끝까지 오는 시간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랑 균일하게 맞춰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꽈가지고 이거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클리닝 하거나 할 때 요게 이제 관이 여러 개라 클리닝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냥 한번 쓰고 클리닝해서 쓰려면 보통 일이 아니게 되겠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 스피드하고 요 이제 오실레이팅 트래버스 움직임 속도를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 이제 라인에서 저도 이제 이거 하는데 계산하는데 이 오실레이팅 속도는 현장에서 즉시 조절해서 맞출 수 있어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거나 늦게 하거나 겹침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속도를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토출량하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진행하는 라인 스피드하고 토출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초당 토출량 말하죠. 그게 더 계산하기가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해요. 요거 이제 반응 속도, 라인 스피드, 토출량 이 세 가지가 연동이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원료 회사에서 이제 스펙에 잘 맞춰서 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 라인 스피드 맞추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리고 반응 밸런스 이제 PUIR을 보통 많이 하는데 PUIR 중에서 PIR 쪽으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가져오면 특히나 라인 스피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계산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이렇게 계산하는가 보다 그런데 실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쓰는 일이 없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이 그 라인 진행광에 대해서 요 왕복 디스펜싱 요거를 이게 하는 이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냥 조절하면 된다. 현장에서 이 세팅을 하면 된다. 바로 금방금방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인 스피드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라인 스피드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토출량하고 라인 스피드를 정확히 맞추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반응 속도 이 뒤에 나오는데 반응 속도를 맞추는 게 그게 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이게 그려서 가져오고 이걸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요 방식은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이 레일을 지금 달아놓긴 했지만 요게 사실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세팅이죠. 나사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요 방식도 마찬가지로 세팅이 돼 있죠. 이 고정이에요, 고정. 딱 하나에서 고정. 그래서 좌우로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지만 요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죠. 근데 요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속도라는 거는 갔다가 오면은 이 갔다가 끝 부분은 속도가 제로가 돼 있어요. 제로. 그러니까 가서 감속해서 속도가 제로 됐다가 가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속도가 제로 양쪽 끝에 여기 속도가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맥스 속도 그 다음에 감속 여기는 제로
이렇게 되죠. 또 증가, 이게 맥스, 감속, 제로.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토출량은 딱 초당 토출량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는 속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뿌려져요. 가운데는 액량이 적어지고요. 여기는 많은 양이 뿌려져요. 근데 이쪽 여기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 빈 공간은 아닌데 여기는 뿌려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양이. 그래서 이쪽에 많이 뿌려진 놈이 이쪽으로 오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드 큰 이 평판의 넓은 몰드에 가운데 원 포인트로 주입하는 거랑 비슷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 퍼져나가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분포가 불균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얘기할 때 요거든 요거든 어 이게 균일하게 똑같은 양을 쏴놓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된 거죠. 불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는 액을 많이 쏘고 어떤 위치에는 액을 조금 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필요해지는 이게 이제 속도를 여기서 이제 몇 구간으로 나눠서 얘가 조절하게 돼 있어요. 속도를.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속도는 천천히 움직이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어차피 정지하지만 정지하는 과정에서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얼마 정도 여기 이제 감속할 때 감속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부위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든 다 저런 거든 다 부위별로 액을 균일하게 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불균일하게 쏴서 가장 최적의 잘 채울 수 있는 조건, 밀도 분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을 따가지고 여기서부터 밀도를 쭉쭉쭉 1번 위치, 2번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사각형으로 따가지고 밀도를 뭐 4개를 측정해 보든지 6개를 측정해 보든지 뭐 8개를 측정해 보든지 해서 밀도를 측정해 보고 위치를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위치를 이쪽을 밀고 이쪽을 당기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밀도를 측정하는 걸. 근데 별로 못 봤어요. 물 딱 띄어가지고 밀도를 6구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쪽이 밀도가 좀 낮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머무는 시간을 더 증가시켜주고 이걸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요 트레버스랑 요 그 레이크랑 이 그 토출 디스펜싱 유닛 관련해서 현장에서 나인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다 그냥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샌드위치 패널 만드는 회사 몇 되지도 않고요. 노하우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알려줘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노하우인데 액회사에서 이제 틀림없이 빈틈없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여기가 이제 토출이 일어나고 라이스 일어날 때 이제 여기 상부 컨베이어하고 만나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이걸 쭉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요 바로 눈앞에서 맞추기도 하고 회사마다 다른데 원칙은 여기 있어요. 원칙. 이게 뭐냐면 발포 재료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윗면에 닿도록. 그러니까 이게 만날 때 이 누르는 힘이 거의 없도록 자유발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셀이 이렇게 다 서야 수축이 안 가거든요. 이 평탄 윗면의 평탄 방향에서 수축이 안 가요. 그래야 윗면의 평탄도 나오고 T 수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T 수축도 원재료가하고 관계 같아요. 수축이 일어나면 더 두껍게 한 상태에서 쏴가지고 마지막에 수축이 간 만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T를 쏘면 103T를 쏴서 수축가를 거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걸 최대한 줄이려면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근데 잘못하면 뭐가 된다?
이 이제 이 액량이 모자라서 미충이 일어나서 수축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아도 셀을 세워서 수축하려고 그러는데 미충이 나서 그 수축이 더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기준점,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딱 어떤 위치에다가 맞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조절해서 맞추죠. 그래서 이게 틀려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딱 거기 위치에다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로 조금 왔다 갔다 한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출량하고 나인 스피드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나인 스피드를 맞춰놓으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와서 이제 오버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안 그러면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만나지 않은 상태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 토출량하고 이 라인 스피드가 연동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품 밀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위충돼 가지고 수축이 가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일부 저쪽 끝단에서 보면은 사이드에 액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에, 이 약간 이렇게 고립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무전기로 아이고 너 저기 뭐지 라인 스피드 좀 늦춰야 된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T 수축이 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울룩불룩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버롤링이 되면 이 다음 페이지 나오죠. 오버롤링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셀이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부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웨이브 서페이스 오브 라이징 리액션 믹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제 그 요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오버럴링이 생기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오래 그러니까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의미도 알고 근데 현장에서 이 오랫동안 관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고 수축이 가요. 수축이 셀이 이렇게 눕기 때문에 수축이 가요. 그래서 상부 평탄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단면에 기포가 생겨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부에 기포가 생겨요. 하부에 이게 진짜 이게 이 정도 수준의 오버롤링이면 이거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불량이 나진 않아요. 이 정도 불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보드는 모르겠어요. 보드는 이 정도 되면 불량일 수도 있겠는데 샌드위치 팬은 이 정도 돼가지고 불량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포가 들어간다고 하냐면 요거 요 이제 이 영상인데 제가 53초라고 해놨죠. 53초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이제 보세요. 오버렐링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 앞에서 어,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요 방식으로 액을 쏴요. 요 방식으로 액을 쏘는데 이 방식이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런데 이렇게 골이 생기죠. 골이 생겨요. 근데 여기가 기포가 돼요. 기포가 나중에 이제 하부에 기포가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포라는 건 바닥에 있지 않아요. 떠 올라요. 그래서 중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이 오버롤링이 되면 여기 있는 기포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넘쳐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포 여기 공기가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쪽 위쪽은 반응이 상당히 많이 진행해요. 열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진행 속도를 보면 여기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점점 폼이 단단해져 있어요. 위쪽이 점점 더. 그래서 여기 상부 이 철판하고 만나는 그 이 몇 미리 정도의 이 표면 제외하고는 여기 위쪽은 다 단단해져 있고 중간도 단단해져 있고 요 밑에가 이제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면서 이 반응이 그러니까 덜 굳어 있는 쪽으로 공기가 이동해요. 압력을 받아서 이 발포 앞으로 미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기도 하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펼쳐지기도 해요. 여기 거가 잘라보면 이 속에 이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오버롤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쏠 때 보면 이제 다시 여기 가서 이쪽 면을 보면 이쪽 면
자, 여기에서 여기 이쪽 면에서 PUIR로 나오게 되면 이게 반응이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급하게 올라갈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골 사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안 만나는 부분,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주름지 부분. 이런 데 있는 에어는 다 갇혀요. 급하게 올라가면. 그래서 PIR을 많이, 그러니까 난연성이 높은 상태로 첨가형 난연제로 난연성을 높인 게 아니라 PIR 결합을 해서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PIR 결합을 많이 시켜서 난연성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부의 굴곡, 상부 표면의 굴곡, 그 다음에 단면의 기폭, 이게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나마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하는 거죠. 1분 46초 정도 되면 쏘는 방식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히팅, 프리팅 나오는 거고, 어, 이렇게 쏘죠. 이렇게 쏘면 잠깐 너무 잠깐이라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라이스 프로파일 이러려면 골이 이렇게 파 있잖아요. 골이 이 방향으로 파 있잖아요. 이 방향이 아니고 이해 가세요? 아까는 이 방향으로 골이 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방향으로 파이잖아요, 골이. 그러면 저 안에서도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죠. 이 방식이 훨씬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런 공기를 빼내는 측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부분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저거는 이제 슬라트에서 몰드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몰드로 어떤 여기는 뭐 그 뭐지 안장 같은 거 이런 개념이죠. 의자. 이거를 이제 몰드에 성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몰드에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부고 하부가 가급적이면 굴곡을 없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흐름성 때문에 하부에다 굴곡을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몰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형 몰드 쪽에는 이렇게 평면을 매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곡을 위쪽에 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밑에는 흐름성 이죠. 흐름성, 이게 흐름성. 그 다음에 위에는 흐름성에 약간 이제 말단의 흐름성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벤트예요. 에어 벤트.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 몰드 안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존재했던 거는 버려야 할 공기예요. 버려야 할 공기. 그 다음에 써야 할 공기가 있죠. 써야 할 공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액 속에 있는 공기죠. 근데 액 속에 있는 공기도 공기 방울이 큰 거는 버려야 할 공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폴리우레탄에서는 공기와의 싸움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전쟁을 치르는 거죠. 믹싱이라고 하는 것도 대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믹싱을 잘 시킬까? 근데 몰드의 포밍이라고 하면 림 성형이든 연속 라인이든 이렇게 몰드 포밍이든 이 공기와의 대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적군인 공기와 아군인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할 공기가 어떻게 잘 나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물 그 연속 라인에서 어 공기가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공기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이제 이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게 이 위아래가 맞물리면서 갇히니까 공기는 뒤쪽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니까. 그래서 공기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생각을 라인을 디자인한 사람이나 이걸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를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보드 같은 경우는 뭐 투헤드나 쓰리헤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이 핑거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공기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서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할까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 라인 분배 장치, 엑소는 토출 장치를 말했고 트레버스 그다음에 공기에 대해서 써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